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저도 오늘 많은 곳에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이병화 박사님, 네, 이병화 박사님에 대한 생방송 인터뷰를 전개합니다. 네, 박정희와 허경영에 대한 증언,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네, 이병화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 네, 새마을 운동에 또 깊이 연계가 돼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허경영 후보가 박정희의 암행어사였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동안 허경영 후보가 나는 비선 보좌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많은 공격들을 해왔죠. 네, 그런데 이병화 박사께서 허경영이 박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 정책 건의에 채택된 것 많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허경영은 박정희의 정치적 계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972년 격동기 시절 자연인이면서 박정희를 두 번이나 만난 건 허경영이 처음이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허경영 후보에게 젊은 친구 머리가 천재라고 했다. 허경영이 박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 정책을 건의하고 채택된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경영은 박정희의 정치적 계승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병화 박사께서 박정희의 암행어사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자 허 후보는 나는 비선 보좌역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병화 박사는 세상 사람들은 허경영을 코미디언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난세인 앞으로 세상에서는 다르다, 그를 지지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후보는 삼성 고 이병철 전 회장의 양아들이었으며 당시 청와대가 삼성에 요구한 정치 자금을 직접 전달했다는 다소 믿기 힘든 주장을 이어갔다, 이렇게 MB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병화 박사는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주말 농장으로 사용했던 새마을운동 1호 주택의 관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바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이병화 박사께서 9천조, 네, 9천조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해왔고, 허경영 후보가 아주 기가 막힌 정책을 내놨어요. 제2의 개성공단인데 이 제2의 개성공단이 한국인이 북한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한국 근로자들이 북한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북한 근로자들이 한국에, 네, 한국의 강원도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출근하게 만들겠다,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러한 정책을 내세운 허경영 후보의 놀라운 그런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허경영 후보는 코리아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역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의 스케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여러분들도 질문을 주시면은 이병화 박사님께 질문을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병화 박사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직접 역사적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네, 정인태입니다. 네. 네. 요즘에 그 허경영 후보 지지 선언하시고 또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열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병화 박사님 같은 애국자가 계셔서 대한민국에 많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께 너무 가찬입니다. 아닙니다. 네. 박사님께서 그 박정희 정부 때 뭐 새마을 운동 등 많은 일에 개입해서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지금 시청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971년 10월 그 당시에는 추석 막 지나고 네. 박 대통령께서 새마을에 관련해서 농사를 직접 짓고 싶으시고 네. 또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수시는 음식 같은 이런 흔히 말하면은 그때는 그걸 고급 채소라 고등 채소라 그랬는데 네네. 지금은 그게 이제 비농약이죠, 무농약이죠. 네. 그 당시는 비농약이라 그랬어. 무농약 채소이라 청정 채소. 다시 말하면 무공해 농산물이 이제 국가 원수로서 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수시는 게 좋다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부탁을 한 것은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 같지만 한국에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37명 영모를 내가지고 그 시험을 쳐서 5등 했습니다. 5등. 네. 1등은 못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저는 당시 일본어를 조금 알고 우리 이제 농업이 주로 일본에서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시 이제 자동차 운전도 잘하고 또 저는 무도인입니다. 태권도, 유도 뭐 이런 거 합치면 10단이 넘습니다. 네, 굉장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군에도 특수부대 요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합격이 돼가지고 경기도 용인 기영이라는 신갈 그 인터체인지 옆에 농장 개발하는 요원으로 채택이 돼 뭡니까 이게 별정직으로 입사가 됐죠, 청와대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일을 했는데 저희 업무는 데스크 요원이 아니고 필드 요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수행하시면은 거기 가서 사전에 가서 검증도 하고 잡수시는 거 검식도 해보고 주로 저는 이제 일주일에 막 한두 번 청와대에 막 가고 뭐 예컨대 월급 타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주로 대통령께서 새마을 관련돼 가지고 일하는 거를 심부름도 하고 주로 그걸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네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예. 근데 그 요즘에 이제 그 허경영 후보가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지지 세력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허경영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비선 보좌관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박정희의 암행어사였다 뭐 이런 그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니까 제가 이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었지만은 50년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허경영 후보보다는 조금 나이도 많고 잘 압니다. 70년대에 70년 초부터 시작해서 박 대통령 서거하신 날까지 허경영 후보는 특명반의 암행어사, 보좌관이라는 용어는 당시는 장관급입니다. 특명반의 암행어사 역할을 했죠. 그런 분들이 허경영 후보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있는 생존한 분이 세 사람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 글로서 글을 써서 그때 서신으로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 내는 대통령 전용 우편 사서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누구도 손은 못 댑니다. 보통 반드시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네. 뜯어보고 했는데 네. 처음에는 허경영 후보도 그렇게 했죠. 네. 그런데 하도 내용이 척출하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브리스에서 면담을 하고 하니까 네. 참 똑똑하다는 말입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허경영 후보를 뭐라고 그랬느냐. 네. 야, 저 젊은 친구 저 녀석 저 엄청나게 똑똑하다. 저거 천재구나, 천재. 네. 천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청와대 한두 번 뭐 기름 타러 가고 월급 받으러 가고 하명 지시 받으러 가고 문서 이런 것들 전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잡수시는 거 검역도 하고 그랬지만 저 주 업무는 농장에 대통령 각각에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지은 그 새마을 1호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제가 50년 살고 내일 모레 25일이면 만 50년입니다. 네. 이제 이곳에서 주로 대통령께서 주말에 인근의 가난 골프장이라고 지금은 리베라 골프장이라고 있는데 과거에는 대농그룹의 박용학 회장님의 골프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농그룹의 박용학 회장도 잘 압니다. 허 후보도 박용학 회장을 잘 알죠. 네. 지금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가 옛날에 골프장이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저희 농장 옆에 옮긴 거죠. 네. 저희 농장이 이제 먼저 옮긴 게 아니고 관악 골프장이 생기면서 이제 각각에서 반드시 토요일 날 이제 12시 와서 설렁탕 식사하시고 그 식사하시는 것도 제가 이제 내한테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운딩 하시고 2시경에 저희 농장에 오셔서 각각에서 말씀하셨던 새마을 지도자들 또 우수한 공무원들 몰래 다 제가 불러가지고 그 당시는 농업 쪽에서는 농림부 차관이 새마을 토덕정제의 책임자였고 나머지는 내무부 장관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부르고 그러는데 그때 또 허경영 후보를 직접 불러가지고 야, 허군 자네 내한테 할 말이 없느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극비 사항이 있고 또 다른 후보들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뭔가 추궁을 받는다든지 또 몸에 질투죠. 일종의 질투할 수 있는데 당시 내가 기억에 뚜렷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어린 여동생들 그런 사람들 내한테는 당시에 이제 동생 같고 조카 같은 사람들 구로공단에 제일 많았습니다. 공순이 7만 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이제 집단으로 모여 있는 거는 주로 섬유 분야였습니다. 당시 이제 한일합선 그룹이 흔히 말하는 공순이는 이들을 14만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전국 공장에. 그래 수원에 있는 장안동에 있는 한일합선 공장 같은데 마산의 양덕동 내 고향이 김해입니다. 김해 안동 뭐 여러 군데 또 이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구로공단에 이제 우리 공순이 어린 여동생들을 주경야독 시킵시다. 각하 어린 처녀들이 우리 여동생들이 전부 고생해가지고 월급 받아 고향에 다 보내고 얘들은 화장품 하나 쓰지도 못한다. 불쌍하지 않느냐. 학교를 만들자 그래 제일 먼저 생긴 게 한일 여자 실업고등학교입니다. 이런 게 전국에 뭐 수십 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이름을 밝히기를 못합니다만은 거기서 공순이 출신이 이제 박 대통령이 건설해 주신 실업
학교, 어떤 데는 또 상업학교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그 학교 나와가지고 훗날 서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군요. 여자도 있습니다. 예, 예. 뭐 이런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대충 네네. 사람들이 알아요. 누구라 그러면은.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허경영 후보가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허경영 후보님이 이제 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이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로 있으면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야, 이런 천재적인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저도 그 허경영 후보의 그 박정희 대통령 비선 예. 보좌관이라든지 또는 예. 새마을운동, 방통대학교 제안, 예. 이 이병철 그 회장의 양아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믿음 있게 다가왔는데요. 많은 이제 논란이 박사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해소가 되었죠. 네네, 아주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그 구천조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구천조가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걸 가두 연설을 하면서 네네네. 사실을 내보냈거든요. 네네네. 가락동 시장 앞에서 한번 하고 MBC 방송국 앞에서 하고 여의도에서 하고 어제는 이제 부천 서부역 광장에서도 했는데 그때 또 이재명 그 후보도 그쪽에서 하고 있던데. 네네네네. 여기에 이제 이 사건에 제가 조금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을 잘 압니다. 네. 오래전에 1992년도였는가 민족종교협의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해외 식량기지 구축이라는 그런 명제를 받고 당시 미국에서 발행한 25년 만기 케네디 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네.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 상무관에서 그걸 채권을 팔고 그랬는데 그 채권을 누가 가장 많이 샀느냐 하니까 통일교 문성명 총재가 많이 샀습니다. 그때는 그 박보희 선생님이 그걸 사고 그랬는데 그래서 통일교회는 어디를 갔냐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등등 이래 중남미 쪽의 땅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국까지 가져오기는 멀고 처음에는 한국에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농지는 많이 샀지만 부두를 다국적 곡물 매이지 같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부두를 곡물 부두는 따로 있거든요. 안 빌려주면 이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25년 만기 됐을 때 그 돈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북한 해커들이 끼어들고 거기 여기서 방송으로 설명하기는 못하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고전을 받았고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연변에서 만나긴 했는데 나중에 만나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한 최고의 해커 박진혁이를 그때 만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많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훗날 보니까 박진혁이라 그래도 미국 FBI가 내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케네디 채권이 연주된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서희서가 저 세계적으로 검은 돈, 흰 돈 최고로 보관해주는 그 곳 은행 아닙니까? 이제 세계의 갑부들 뭐 나쁘게 한 도둑놈들 부자들 뭐 검은 돈 햇돈 다 해준다 보니까 서희서는 이거 핵탄두 핵무기보다도 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희서 전쟁 터지고 서희서 없어지면 그 돈 다 띄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그 재벌들이 서희서에 돈 갖다 놓은 거를 이제 보고 보호를 해주는데 서희서 그게 이제 한도가 넘어버렸어요. 한도가 이제 권고가 차서 못 받을 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다 이 돈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서희서는 이제 자기네들의 돈을 한국에서 좀 이양받아 좀 맡도록 이랬는데 물론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에 검은 돈, 흰 돈 구별 없이 한국에다 맡긴 안 하면은 북한이 가면 손을 못 대지 않느냐. 네. 그것도 방금 일종의 인계철선 같은 연결이 된다. 네. 예. 이러던 차에 조지 솔로스라는 사람이 그 양반이 1930년생이에요. 네.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세계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인 최고의 블루옥션이 검은 다이아몬드가 뭐냐?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이거는 논한다. 네. 응? 이거 세계적인 뭐 남북한이 부자 되는 거는 간단하다. 네. 이렇게 막 떠들어댔는데 그 양반은 말만 그랬지. 네. 실제로 북한을 가본 적도 없고 네. 거기다 관여됐던 인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네. 말만 그 입으로가 뻥친 거예요, 뻥. 네. 그런데 마치 이러한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참 그 신기하게도 그 세계적인 이제 조지 솔로스의 한 5배 정도 규모의 바슬리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슬리 그룹. 네네. 양반은 출신은 그리스 출신인데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네. 이 사람 이름이 그리스 토모스라는 사람인데 그리스 토모스 회장인데 1962년생이에요. 네. 양반이 최근에 뭔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정 교수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양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빈. 네. 신의주 특구장. 네. 김정일이가 신의주 특구를 양빈이한테 맡겨가지고 양빈이가 신의주 특구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를 만들고 네.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양빈이가 후진타오 때 그냥 모든 사건으로 관련돼서 구속이 돼 버렸어요. 네. 근데 양빈이가 이제 허란촌이라고 신양에서 엄청나게 큰 화훼 농장인데 하여튼 뭐 이거 뭐 그린 가든이라 그럴까 막 백화점처럼 만드는 게 있는데 제가 양빈이를 잘 알아요. 네. 양빈이가 네덜란드 내 집안 동생 되는 사람이 이제 ROTG 8기인데 이병국이라고 네. 그 중국 밑에서 몇 년 그 일을 배워왔어요. 네. 그런데 양빈이가 어쨌든 세계적인 투자자를 모으고 하는 거는 거의 신기해. 신의 한 수를 두는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즘 김정은이를 자주 만나요. 네. 양빈이가. 네. 근데 이제 크리스 토머스가 양빈이도 만나고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여기서 또 이름 밝히기는 어렵지만 한국에 아주 그 유명한 그 투자가 또 모시도 만나고. 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토론 결론은 뭐냐? 14사람의 후보 중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유업을 선계해서 할 수 있는 호연을 한 사람은 허경영 후보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이걸 연결을 해줄 수 있느냐는데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 당신네들 투자를 해주려 그러는데 당신 의사 있느냐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게 너무 큰 사업이니까 네. 얼마 주겠나 그랬대. 그 당시 9천조. 네. 9천조를 투자할 수 있다. 그래 투자 계획서를 그게 뭐냐 하니까 극동 러시아 남한의 64배 되는 그 땅을 개발해가지고 지하자원도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그 두만강 부터 인접했는데 종합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이제 석유를 이송하고 석탄을 이송하고 가스 이송하는 걸 집어 채워버리고 그게 세계적인 큰 초대형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북한에도 전기 주고 일본에도 전기 주고 동북 삼성이 한국까지 너희는 전기를 사가지고 와라. 네. 그거를 한국의 기술진과 하고 싶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정 교수님도 미처 모르겠지만 러시아 기관차가 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보다가 약 7.3cm가 넓습니다. 1520mm고 우리는 1470몇 mm가 돼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걸 관계라 그러고 우리는 표준계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 하산역하고 낮은 선봉까지 54km에 우리 돈으로 그 철길을 개설해 줬어요. 네. 표준계하고 낮은 관계가 이제 트란스 천치하도록.
네. 그러면 이제 나진에서 이제 트란스 채취하면 그 러시아 하차가 부산까지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화물차를 쓰고 오늘라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철도만 연결이 되면 저 동해 개선도 되고, 네. 저 판문점에서 봉동하고 저 임진각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화물 올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거부를 못 합니다. 거부하는 날 이제 북한 기관차가 러시아로 못 들어가는데요. 그럼 네. 이 기관차가 부산에 오서라 다만 이 오로지 저 사람을 승객을 태우지 않는 화물 기관차면 그럼 부산에 와가지고 러시아 갈 거, 시베리아 갈 거, 네덜란드 이런 데 갈 거를 싣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걸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네. 내가 이걸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네. 파주에서 큰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네. 파주 시장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우리 내하고는 빛깔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그 아이디어를 주질 못했는데 네. 러시아 담당자가 와서 조사 다 하고 오케이 하고 서명도 한 건데 이게 그래서 토머스가 이걸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허청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BV 볼트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원산을 경유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이러다 보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말 듣고 핵폭탄 공갈하지 않겠느, 공갈치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그 완벽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너무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큰 프로젝트잖아요. 지금 보시지만 여야 후보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마누라나 욕하고 쥐어뜯고 이 사람들이 내가 뭐라 했냐 그 플라스틱 쪽박 안에 종이배가 똑같아 이게. 네. 응? 그렇죠. 네. 네. 다라이 속에 종이배가 똑같아 흔들어 버리고 엎어지는 건데 허경영 후보처럼 응? 5대양 6대주에 그 기차를 달리고 항공모함 같은 거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웅장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다. 네. 근데 이게 중위 대머리 문광도 허경영 후보가 혼자서 떠들어야 되니까 누가 사기라 그러고 공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러시아 대통령 고름비와 엘친 시절에 네. 극동 러시아 농업경제자문위원을 했습니다. 네네네. 저는 박사학위가 2개입니다만 네.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고 러시아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시죠. 네네네. 네, 내가 허경영 총재를 모시고 같이 네. 그때는 뭐 모신다는 건 그렇습니다. 같이 친구로서 여행을 극동 러시아를 여러 번 댕기고 안드레 로보카라는 핵탄두 대령 미사일 기지까지 가가지고 네. 우리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동 운영하자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받았고 네. 여기도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모 회사 네. 알파벳으로 L로 나가는 그 모 회사의 전자기능 기술자들 다리고 와서 핵탄두 원격 30km 안에서 원격 조정하는 그런 것들도 러시아 공동 실험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허경영 총재는 보았고 또 저하고 바이칼 호수를 가가지고 바이칼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물을 퍼가지고 우리가 파이프를 물어 한국까지 가자 그랬을 때 내가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게 아닙니다. 네. 이 박사님 이게 아닙니다. 예, 그때는 제가 박사학위를 안 했던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네. 그건 훗날 수십 년 지나면은 이 생수가 휘발유가보다 비싼 시절이 옵니다. 네. 근데 그다 농담으로 미친놈이라 나도 욕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생수가 휘발유보다 비싼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그 후보가 너무 미래를 내다보고 큰 소리 치기 때문에 네. 당시 그 소리 들으면 전부 미친놈이라 그러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지금 그게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도 내가 부천 강장에 그랬습니다. 네. 14사람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업을 개성해서 우리나라 부자 만들어 가지고 네. 단숨에 네. 세계 참 적어도 10위권 아니라 이제 5위권에 네. 그 부자 나라 만들고 국민 수준도 올리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에 현재는 경제 대국을 강소 대국이라고 10위지만 국민 지적 수준은 얼마냐? 국민 수준은 47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 형편없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네. 그것도 오늘도 이제 과거에 정보 당국자 뭐 옛날에 우리
중앙정보부라 그러고 국정이나 그러고 거기에 최고 책임자 되는 어른이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네. 이 박사 니 어쩌다가 니 허경영한테 돈 받고 니 팔린 거 아이가? 네. 그런 그 비문서를 그런 것들을 그분도 잘 압니다. 푸틴하고도 한 라인이 있는 분인데 그런 소리를 하면 되느냐? 네. 내가 그랬습니다. 네. 허경영보다 그랬어요. 허경영 후보자는 허경영보다도 더 많이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사업을 받들어 개성하겠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내가 허경영이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간다. 네. 그 사람 가두연설 해주겠다. 그럼 허경영 말고는 없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그거는 이 박사 말이 맞소. 그러고 박수 칠게요. 그러고 말았다고요. 네. 자, 보십시오. 내가 말이 많지만은 네, 나도 뭐 나이가 많아서 그건 지금 사실 저도 경찰대 교수도 하고 일군 행정학기 교수도 하고 교수 꽤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빙자에 민주화 받기가 내가 이런 포에는 25톤 단부차 추룩 갖고 이 사람들 산업화 받기를 하나씩 추룩가 유모차 받기가 되었습니다. 네. 달리면 그 제자리 돌지 되겠어요. 네. 지금 민주화라는 주장하는 민주화를 대명사가 전 정교조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마치 민주화 인양 그 포장을 하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기존 노조입니다. 연봉 자빠져 놀면서 연봉 1년에 1억 받는 사람 몇만 명인 줄 아세요? 네.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 네. 네? 이 사람들이 나라 좀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정교조 지금 시골에 가면 교육장, 전국의 교육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사상이 발갛게 물들어가지고 빨개 이 나라가 다 망했는데 저는 기차를 끌고 북한을 28번 갔다 다녀와서 식량을 연해주수 농사진을 갖다 주러. 네. 그래서 저거는 보수해도 욕듣고 진보해도 욕듣고 별의별 잘했지만 분명한 건 아닙니까? 북한은 뭡니까? 인민은 구제 대상, 정권은 타도 대상입니다. 네. 그 후보도 내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건 말이죠. 국민들이 난 오늘 방송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많지만 다음도 몇 분 더 토론합시다. 허경영 후보 모르는 내용들 국민한테 좀 더 알려야 되겠다 하는 거를 내가 굉장히 요즘 가두연설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네, 지금 1,500명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 네, 많은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예. 참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그 정도 스케일을 소화할 수 있는 박사님도 참 대단하시고 허경영 후보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좋아요. 네. 또 이제 방송 시간이 어떻게 제한을 받는지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정 교수님도 알아야 돼요. 네네. 정 교수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뭘 드시는가?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네. 밥 창자가 밀가루 창자로 개조돼 버렸습니다. 네. 지금 금년 말 되면 밀가루가 밥보다 더 먹습니다. 우리 쌀 소비가 연간 지금 옛날에는 제일 많을 때 138kg였는데 네. 그때 우리가 너 밥 먹었냐 그랬거든요. 네. 식사했냐 소리 그때 야 밥 먹었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네. 밥 먹는 게 아니고 밥 먹느냐 이런 식인데 네. 지금 이제 생산도 안 돼. 살은 남아돌고 한 톨도 생산하는 데는 밀가루 창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하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지만은 우리는 미국의 창자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네. 네? 미국이 오늘날 말이에요. 한국에 준 옥수수, 밀, 콩 같은 거 수도해버리면요. 네. 우리나라에 9개월 후에 돼지가 제일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닭 죽고, 네. 그 다음에 젖소 죽고요. 그 다음에 사람 죽습니다. 네. 그런데도 어느 정치인도 창자의 식민지가 됐다는 말을 안 합니다. 네. 심지어 얼마나 웃긴 일이 농민들이 미국에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 때 해탕할 때 데모를 하면서 말이죠. 네. 막 수입 농산물 막자 그러면서 막상 점심 때 뭘 먹은지 아세요? 네. 콜라하고 빵 먹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게 이미 마취가 돼서 스스로 모른다는 건 미국 농산물 막아내자 그러면 콜라 먹고 빵 먹으면 되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식량
우리가 에너지하고 식량하고 무기는요, 소비자가 왕이 아니고요, 생산자가 왕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경영 후보께서는 내하고 극동 시베리아 돌아다니면서 극동 러시아라는 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극동 러시아 총동도 있고 개발부 장관도 있는데, 네. 우리 남한은 64배입니다. 네. 여기에 농사지어서 가져오자. 네. 우리나라가요, 식량 자족하려면 우리나라 전 국토가 약 그때는 99,100만 km인데 요즘 최근에 10만 100만 k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국토에요. 네. 농산물 다 지어도 자급 자족이 안 돼요. 네. 그 엄청난 넓은 땅을 푸틴이 했잖아요. 남북한 옷으로 농사 지어라. 네. 그때 우리가 푸틴 정부가 우리한테 뭐라고 제의한 줄 아세요? 네. 우리가 땅 줄 테니까 남북한 통일 연습부터 먼저 해라. 네. 너희 탈북자 3만 명도 제대로 못 거느린 주제에 무슨 말이 많노 이 사람들아. 네. 응? 여기 오가지고 남북한 통일 연습부터 해라. 네. 그래서 우리는 비공개로 남북한 통일 연습지구의 사령관도 다 모셔놨고 거기에 고문도 이런 걸 다 푸틴 정부하고 몰래 다 조직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발표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가 알아가지고 내한테 질투도 하고 뭐 그래서 우리 집을 뜯어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누가 뒤 대우해서 같이 인원한 내 파트너가 누구냐? 허경영 후보란 말입니다. 네. 국민들을 우리 정 교수님도 책임이 있어요. 이거 잘 알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가 위태를 머리에는 핵무기를 입고 이거 있고 배 속에는 악성 종양 3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악성 네. 종양이 뭡니까? 정교조, 민노총, 응?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여의도에 지구촌의 최고의 화판으로 월급 받고 직원들 많이 그 온갖 호사하는 금배지 300명 저거 작살내야 됩니다. 저게. 네. 이런 걸 처단하겠다는 게 허경영 말고는 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소리 못 하거든요. 네, 이 소리 하면 표 안 주거든요. 그런데도 허 총재는 용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제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으면서 허경영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니까 공격이 엄청 심했습니다. 아마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겠지 뭐. 네, 미친놈 소리부터 사이비 무슨 포교를 당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공격을 엄청 받았는데 제가 그 3.3 정책을 보고 야,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이 3.3 정책밖에 없다. 이제 그런 열망을 갖고 움직여 왔는데 요즘 들어 이렇게 박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많이 증언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크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거예요. 네, 정말 힘이 많이 되고요. 그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꼭 될 수 있게끔 지금 국민들에게 좀 한 말씀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네. 예, 존경하고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 중에도 특히 유권자 여러분, 약 4천만 명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대로 두면 거지 됩니다. 세계에서 천덕꾸러기 됩니다. 우리가요, 중국의 아부하느라 미국의 미움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똑한 인물이 나서면요,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일본 모든 데 서로 손잡고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도자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도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업을 받들어 자기가 한번 불사르겠다는 우리 허경영 후보 밀어서 이번에 20대 대통령 허경영 후보 기호 6번 뽑아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큰 스케일의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흥분이 다 됐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그 박사님께서 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들 저희 방송에서 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이 오늘 유튜브 방송 저도 볼 거예요. 저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걸 보고 좀 인기가 좋으면은 이것보다도 더 숨은 그 내용들 제가 3월 9일 대선까지 열심히 제가 방송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네. 이병화 박사님,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도 진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제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고, 또 당시에 미국의 캐롤라인 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으면서 허경영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죠. 근데 요즘에 또 이병화 박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숨겨진 진실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순풍 산부인과 오지명 배우께서 허경영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 힘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많은 지지자들도 크게 힘받고 그리고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병화 박사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병화 박사님 연결해서 또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허경영 킹메이커 열린 발언 때가 시작됩니다. 네, 잠시 후에 바로 허경영 킹메이커 열린 발언 때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 허경영 킹메이커 열린 발언 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은 좀 빨리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9시 한 40분 정도, 네, 9시 40분에 바로 허경영 킹메이커 열린 발언 때 여러분들 많은 또 발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